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겉으론 참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이 결혼에 이르기까지 남편과 함께 겪은 우여곡절이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결혼 전부터 꽤 일찍 사업을 시작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젊은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재력이나 직위를 일부러 드러내지 않고 살았어요. 예전부터 돈이나 배경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절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도 제 일이 뭔지 대략적으로만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규모나 성과는 숨기고 만났습니다. 남편과는 어찌 보면 엉뚱한 상황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야근을 하고 퇴근이 늦어져서 다음날 늦잠을 잔 뒤 초라한 옷차림으로 편의점에 갔다가 봉지를 터뜨리는 바람에 음식과 음료를 바닥에 쏟은 적이 있는데 그때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이 다정하게 괜찮으세요? 하고 달려와 음식이 흩어진 봉지를 주워 담아주고 물티슈까지 건네줬어요. 서로 창피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그 순간이 인연이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고 그 뒤로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연애 중에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일 때문에 너무 늦게 퇴근할 때면 집 앞으로 찾아와 간단한 간식이나 음료를 건네주면서 오늘도 너무 무리 말고 건강 챙겨라며 신신당부를 했어요. 주말이면 근사하진 않아도 소박하게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깊이 받았죠.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반신반의하기도 했지만 만남이 깊어질수록 남편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절 챙겨줬어요. 그래서 저도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됐고, 이 사람과 결혼한다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간을 조금 더 함께 보내다 보니 남편에게 뭔가 불안감이 깔려 있다는 걸 느꼈어요. 때때로 남편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긴장하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전화를 끊으면 표정이 굳어 있고 우울해 보이는 날도 많았습니다. 처음엔 시댁 문제나 가족과 관련된 고민이 있나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모든 원인이 바로 남편 회사 사장에게 있었어요. 남편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다른 가까운 친척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자랐다고 해요. 그나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삼촌, 즉 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삼촌은 남편이 어릴 때부터 학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이모저모 생활비도 도와주며 너는 내가 책임진다. 너만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보살펴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곧바로 취업시켜줬어요. 언뜻 보면 정말 고마운 어른 같은데 실상은 그걸 이용해 남편을 철저히 자신의 그늘 아래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그 삼촌이라는 분이 남편을 잘 키워주셨구나 정도로 이해했는데 문제는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회사 내에서 그 삼촌이 남편을 거의 하인처럼 부리고 있다는 거였죠.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은 기본이고 가족에 대한 압박, 결혼 자금에 대한 압박까지 쉴 새 없이 이어지는데 남편은 삼촌이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사회에 나오지도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어서 자꾸만 참고 넘기려 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남편이 저한테 슬쩍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회사 생활이 조금 힘들긴 해. 삼촌이 평소에 나한테 기대하는 게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끔은 부담스러워. 어릴 때부터 돌봐주셨으니까 나도 조금은 갚아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저는 그냥 회사가 바쁘니까 스트레스 받나 보다 정도로만 여겼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전화를 받다가 그대로 창백해지는 걸 봤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묻자 삼촌이 또 갑자기 주말에 개인적인 일을 도와달라고 하네. 안 가면 내 월급이 깎일 수도 있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맡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라고 하더군요. 그걸 들으니 좀 섬뜩했어요. 회사 사장 겸 삼촌이라는 분이 조카가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주말마저 불러서 무슨 일을 시키지? 라는 의문이 들었죠. 그리고 제가 의문을 표하면 남편은 삼촌이 나한테 해준 게 많으니까 이 정도는 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애써 정당화하려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이건 제대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구나.
빚진 마음을 이용당하는 거잖아.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이 약속 시간을 자주 바꾸거나 통화 후에 심하게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이 잦아졌습니다. 분명 뭔가 정상이 아니다 싶었죠. 결국 결혼 전 어느 날 우연히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 찍힌 메시지를 보게 됐는데 삼촌이 단체 카톡방에 올린 글과 남편에게 별도로 보낸 개인 메시지가 가관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엔 삼촌 집 마당 공사를 할 건데 직원들도 와서 도우면 좋겠지? 특히 너는 어릴 때부터 내가 돌봐줬으니 누구보다 열심히 나서주길 바란다. 내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와이프를 부양해야 하고 앞으로 애도 낳아서 키워야 하고 돈 엄청 들어갈 텐데 내가 계속 너 챙겨주려면 당연히 허드렛 일부터 해야지.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는데 명백하게 내가 너 키웠으니 넌 내 말에 복종해라라는 뉘앙스가 묻어났어요. 남편은 이런 연락을 수시로 받고 있었고 한참 동안 이런 대우에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삼촌이 직원들이 함께 축하해주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남편에게 연락을 해온 겁니다. 남편은 그 제안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함께 오면 좋겠다면서 저에게도 그 모임 참석을 부탁했죠. 솔직히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삼촌이 하는 말들만 들어도 이미 속이 불편한데 직접 만나면 얼마나 더 기분 나쁠지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너무 난처해하며 그래도 한 번은 와서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길래 좋다, 그럼 내가 직접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모임 날 저는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남편과 함께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삼촌은 직원들과 함께 이미 자리를 잡아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일단 결혼할 사람이냐고 물으면서 어딘가 탐색하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래, 예비 신부구나 정도로 무던하게 대응하나 싶더니 이내 남편을 불러 세우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 내가 나한테 잘 보여야 내가 월급도 안 깎고 챙겨줄 텐데 열심히 해야겠지. 자, 여기 직원들 술잔 비면 안 되니까 내가 잘 채워주고 안주도 알아서 세팅 좀 해라. 그 말을 하는 표정이 완전히 사람을 무시하는 투였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 잔을 채우고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분위기가 썰렁해졌는지 사람들은 쉬 말을 못하고 삼촌 눈치만 살폈어요. 저는 옆에서 보는 내내 화가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이 저를 말리는 눈치였어요. 얼굴 표정은 제발 나서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느낌이었죠. 아마 남편은 내가 해온 방식대로 그냥 참고 넘어가면 오늘 자리는 무난하게 끝날 수 있을 거야. 괜히 충돌 일으키지 말자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삼촌이 술이 좀 올라왔는지 더 과하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어릴 때부터 내가 돌봐줬잖아. 결혼해서 식구 생기면 돈도 더 필요할 텐데 내가 챙겨주는 만큼 더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어차피 내가 다른 데 가서 잘리면 너 인생 끝나는 거야. 내가 너 책임져 주니 여기 붙어 있는 거고. 듣자 하니 이건 완전히 내 인생은 내 손안에 있다는 식의 협박이었어요. 남편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네, 삼촌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데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아,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받았다는 지원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구속하기 위한 거였구나. 더는 참다간 남편이 영영 삼촌에게서 못 벗어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조심스레 한마디 했습니다. 삼촌께서 조카분에게 여러 도움을 주셨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남편이 직장인으로서 일한 만큼 받는 월급이고 결혼 이야기는 사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압박하듯 말씀하시는 건. 그런데 삼촌이 눈을 부릅뜨고 저를 노려보며 말을 자르더군요. 이 사람 봐라. 결혼을 아직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남편이 여기서 자리 잡지 못하면 너희 인생도 망해. 그리고 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투자했는데 그걸 보답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넌 그저 구경하듯 앉아있기만 하면 돼. 괜히 남의 집안 문제에 나서지 말라고. 헛웃음이 나왔어요. 내가 앞으로 살 사람이 이 남자인데 이게 어떻게 남의 집안 문제라는 거야? 그렇지만 무슨 말을 더 하기도 전에 삼촌이 남편에게 또다시 명령조로 지시를 하더군요. 빨리 술이나 따르고 오늘 여기서 설거지까지 다 하고 가.
결혼해서도 내가 집안일 다 할 테니 미리 손에 익히는 거잖아.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설거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신용까지 하려는데 저는 도저히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무시하고 특히 자기 조카라는 이유로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건 정말 용납이 안 된다. 저도 모르게 홧김에 삼촌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꽤 좁은 자리여서 세게 찬 건 아니지만 삼촌이 으윽 하며 무릎을 움켜잡고 자리에서 움찔하는 걸 보니 저도 순간 당황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미 뱉은 행동이니 어쩔 수 없었죠. 식당 안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이 왜 이래 하며 날 말렸지만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른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제 명함입니다. 저는 이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고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삼촌은 다리 통증을 잠시 잊은 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명함을 확인했어요. 저희 회사는 규모가 아주 크진 않아도 업계에서는 꽤 빠르게 성장해서 언론의 기사도 몇 번 났고 상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좀 해본 사람이라면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수도 있는 회사였죠. 삼촌은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에 있던 직원들을 흘끗 보면서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려는 눈치였어요. 저는 이어서 침착하게 말했어요. 제가 아까 발로 찬 건 사과드릴게요. 그러나 삼촌께서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과 태도는 더욱 폭력적이에요. 어릴 때부터 지원해 주신 부분에 대한 감사함과 지금 이 순간 삼촌이 보여주시는 이런 갑질은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남편이 삼촌 덕분에 성장했다고 해도 그건 삼촌이 원해서 도운 것이지 이렇게 평생 갑질을 정당화할 이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삼촌은 순간 말문이 막혔는지 얼굴이 벌개진 채 고개만 연신 끄덕이더니 아니 내가 진심으로 조카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내가 말을 좀 세게 했나 보네. 너희도 이제 결혼하는데 잘 살아야지. 내가 미안하다. 같이 횡설수설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지켜보던 직원들 중 몇몇은 속으로 속이 시원하다는 표정을 했고 몇몇은 어떻게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고 당황스러워 보였죠. 하지만 분명히 다들 평소 삼촌 사장님 이 남편을 포함해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직접 나서지 못했을 뿐이죠. 모임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사람들은 더는 술맛이 안 나는지 하나둘씩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붙잡고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이러면 내 입장이 더 난처해지잖아. 결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삼촌이 화라도 내면 어떡해? 내가 잘리는 건 둘째치고 당신까지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 라며 울먹거리듯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여전히 삼촌에게 묶여 있다는 걸 크게 실감했어요. 결혼을 눈앞에 둔 사람이라면 이제라도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오히려 제가 삼촌에게 찍혀서 나와 당신이 함께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남편 손을 잡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삼촌에게 받은 은혜도 잘 알아. 그치만 그걸 빌미로 내 인생 전체를 쥐고 흔들 순 없잖아. 그리고 내가 있는 한 당신이 회사에서 잘리든 어떻든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어. 그 회사밖에 길이 없는 게 아니야. 지금 삼촌 밑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결국 당신 삶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남편은 그제야 무너져 내린 듯 울먹이더니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너무 무서웠어. 어릴 적부터 삼촌이 날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그래서 더는 이걸 배신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젠 진짜 한계야. 라며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꼭 안아주면서 괜찮아, 이젠 내가 있잖아. 우리가 같이 방법을 찾으면 되지. 더는 혼자 참고 살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해줬어요. 그날 이후 회사는 발칵 뒤집힌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사장님 삼촌이 무릎을 잡고 아파하던 모습 정말 처음 봤다며 웅성거렸고 제 명함이 회사 안에 소문이 퍼지면서 남편이 사실 대단한 여사장님이랑 결혼한다는데 우리 사장님도 어찌 손을 쓰지 못했다더라. 라며 이야기가 돌았다고 해요. 삼촌도 체면이 많이 상했는지 남편에게 슬쩍 괜찮냐,
너의 와이프, 아니, 그분은 무슨 생각이시냐 하며 물어왔지만 남편은 그 뒤로 용기를 냈는지 저도 이대로는 오래 못 다니겠습니다. 삼촌이 예전처럼 대하시면 저 퇴사할게요. 라고 분명히 말했더군요. 그러자 삼촌이 남편에게 이제 결혼도 했고 내가 더는 내 일에 간섭 안 할 테니 나한테도 예전처럼 해주면 안 되겠니? 괜히 갈등 일으키고 싶진 않아. 라고 했지만 남편이 흔들리지 않고 삼촌 그동안의 은혜는 다 갚았으니 그만 저 좀 놓아주시죠. 라고 단호히 대응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진짜 퇴사를 결심했어요. 삼촌은 막판까지 너 내 밑에서 한 10년 더 일하면 내 아이 교육비나 집 문제도 어느 정도 책임져 줄 수 있다. 며 붙잡으려 했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굳혔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빚을 이유로 평생을 사장님 삼촌께 매여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인수인계를 거쳐 남편은 회사에서 완전히 나왔습니다. 퇴사할 때 몇몇 직원들이 정말 부러워. 나도 과감히 떠나고 싶은데 쉽지 않네 라며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해요. 남편은 그 얘기를 전해주면서 알고 보니 삼촌이 나한테만 그러신 게 아니었더라고. 몇몇 직원들도 가족을 등에 업고 협박당한 사례가 많았어. 라고 덧붙였죠. 그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남편 표정이 여태까지 본 모습 중 가장 밝았어요. 삼촌은 식장에 오긴 했지만 예전 같으면 내가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 라며 큰 소리를 쳤을 텐데 그날은 조용히 축하 인사만 건네고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식을 마친 뒤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이 드는 건 처음이야. 이제 진짜 내 삶을 시작하는 것 같아. 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니 이제야 남편이 삼촌의 긴 그림자에서 벗어났구나 싶어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신혼집에서 남편은 한동안 새 직장을 구하지 않고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나도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고민해 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제 회사 운영으로 바쁘지만 최대한 남편 옆에서 멘토처럼 혹은 동반자처럼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가끔 남편이 삼촌 생각을 하면 내가 진짜 배은망덕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워 하고 마음을 쓰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나중에 안정되면 마음의 빚을 갚을 수도 있겠지. 그치만 우린 이제 부부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잖아. 라고 다독여줍니다. 지금은 둘 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제가 겪은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대부분 어떻게 그 삼촌이라는 분이 그럴 수가 있냐. 어려서부터 지원해주고선 결국 조카를 가스라이팅하다니라며 기가 막혀 하세요. 저도 물론 화가 나지만 또 한편으론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면 가족이든 누구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어지는 걸까 싶어 씁쓸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남편이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났다면 우리 부부의 인생은 출발도 전에 망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남편은 계속 삼촌 밑에서 눈치만 보고 가족을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허드렛 일에 시달리며 평생 자기 삶을 희생했겠죠. 결혼 후엔 저까지 그 불편함 속에 고통받았을 테고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이겨냈고 저희는 결혼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신혼집에서 같이 장도 보고 가끔 주말에 여행도 다니면서 남편이 이제야 내가 날개를 단 기분이야 라는 말을 하곤 해요. 주변에서 그래도 삼촌이 키워줬는데 완전히 인연 끊는 거 아니냐 묻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인연을 아예 끊는 게 아니라 서로가 독립된 존재로서 존중하는 관계를 맺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삼촌이 정말 반성하고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면 언젠가 다시 연락해서 조금은 편하게 지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삼촌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겠고 저희가 무조건 희생할 순 없어요. 이렇게 막장처럼 흘러간 회사 사장 삼촌과의 싸움은 결국 남편이 가스라이팅에서 해방되고 우리 부부가 서로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일을 겪고 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라도 남편 편에 서서 싸울 수 있구나. 이게 바로 부부로서 서로를 지키는 거구나 하고 느끼게 됐어요. 혹시나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배우자나 연인이 직장이나 가족 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데 빚진 마음 때문에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제발 용기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하고 가까운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끈은 끊어지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물론 폭력적 방식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지금도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이게 부당하다는 걸 알려주고 더 이상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할 용기는 필요하다는 거죠. 남편이 본인 의지로는 결코 못 부리치던 삼촌의 굴레를 어찌 보면 제가 발로 차서나마 흔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 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저 역시 제 사업을 더 키워보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둘이 장난도 치고 예전엔 늘 불안해 보이던 남편이 이제는 눈빛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가끔 내가 당신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아니었으면 평생 삼촌한테 잡혀서 몸부림치다가 끝날 뻔했다며 웃어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집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정말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결혼 잘했지 하고 스스로 자부심이 생겨요. 남편이 당신 아니었으면 나 도망 못 쳤을 거야 라고 솔직히 말할 때마다 그래, 부부는 이런 거지. 상대가 위험에 빠졌을 때 손을 잡아주는 거고 함께 더 나은 길을 찾아가는 거지 하고 다시금 깨닫습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듣고 나니 답답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고 마음 한구석이 울컥하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일을 겪고 정말 사람에게 필요한 건 결국 자유와 존중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이런 식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가만히 두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본인이 그런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꼭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기를 권합니다. 저는 이제 남편과 알콩달콩 신혼을 보내며 가끔씩 이 사건을 우리의 막장 드라마 데뷔전이라고 농담 삼아 부르곤 해요. 그렇게 웃어넘길 수 있는 건 결과적으로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기 때문이겠죠. 다시 한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디 모든 분들이 스스로를 지키며 행복한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행복하세요.